의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. 뭐 할 때마다 모든 걸 의심을 하는 거죠. 남한테 의존하는 사람, 해결을 하기보다 그냥 퍼져버리시는 분들, 경매를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마지막 하나 더 추가되는 게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오늘 주제는 경매로 돈 벌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입니다. 수많은 경매인을 키워낸 강사로서 돈을 번 사람과 벌지 못한 사람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, 직접. 네. 그래서 경매로 남들보다 돈 벌기 쉬운 사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경매로 돈 벌기 쉬운 사람은 어느 정도는 일을 저지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. 아무 물건이나 저지르라 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잘 배운 상태에서 저지르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히려 큰 돈을 버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원칙대로만 배워서 그 방법대로만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땐 제약상이 되게 많거든요. 초보자분들이 저지르고 해결한다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위험하니까 일단은 상황별로 어떤 분들이 유리한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나서 앞에 말씀드린 기질은 나중에 본인이 숙달되고 나면은 저지르고 하는 분들은 큰 돈을 벌게 되는 것 같아요. 장기적으로. 일단 주택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택 시장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죠. 근데 그 규제는 대부분 다주택자, 이미 대출이 많은 분들, 이런 분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. 이런 규제들을 적용 안 받는 분들이 오히려 이점이 있겠죠. 무주택자, 1주택자 이런 분들은 가계대출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보통 소득이 있으시다면, 그리고 취득세 중과도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볼 수 없는 우량한 물건들도 입찰을 할 수 있겠죠. 실거주자만 들어올 수 있는 큰 물건들, 큰 아파트들에 입찰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경쟁이 좀 낮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가, 경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싸게 사야 이기는 구조이고, 싸게 살려면 입찰 경쟁이 적어야겠죠. 입찰 경쟁이 적은 물건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면,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는 좀 큰 아파트고 좀 애매한 아파트들이 있어요. 2억, 3억 이런 소액으로 가능한 아파트들은 무주택자, 1주택자 분들도 또 많이 들어오세요.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건 또 경쟁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물건보다는 경매를 배워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빌라,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보통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상가, 아파트형 공장, 그리고 그냥 공장, 토지 이런 것들은 경쟁이 훨씬 더 낮죠. 그렇기 때문에 시세 대비해서 월등히 싸게 받을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. 물건 종류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서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아무래도 대출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한테 대출해주는 걸 더 선호하겠죠. 그래서 4대 보험 가입이 돼 있으시고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래도 대출해주는 대상자로서 우량한 고객으로 인정을 받을 겁니다. 금리라든지 이런 데서 또 우대를 받을 수 있고요. 아무래도 프리랜서라든지 소득이 아예 없으신 주부라든지 학생 이런 분들보다는 훨씬 더 대출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정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없고 학생이고 주부이고 대출 다 받습니다. 물론 싸지는 않은데 대출이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.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출이 안 나오는 의미다 라기보다는 대출 부분에서 훨씬 더 저렴한 대출로 받을 수 있다. 4대 보험 가입되신 분들은요.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고요. 저희 교육직분들 기준으로는 이제 공무원, 프리랜서, 외국에 사시는 분들 다 경매로 하고 있거든요. 리치스쿨은 시스템 자체가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없고 외국에 살고 있어도 경매를 하고 계시거든요. 다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경매를 하고 계시고, 소개시켜드린 세 가지 상황에서 좀 불리한 요건에 있다라고 하면은 공장이라든지 상가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공장이랑 상가를 또 단타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. 공장, 상가 단타 매도는 법인으로 입찰하셨다면 법인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주택 단타 매도랑은 다른 세금 체계가 적용이 됩니다. 세금을 별로 안 내도 되기 때문에 또 유리한 점이 있죠. 물론 이제 공장, 상가 이런 걸 할 때는 법인 설립이라든지 이런 걸 해놓으면 좋긴 한데, 그런 것도 사실 설립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. 비용이 좀 나갈 뿐이지. 월에 내가 20만 원 정도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법인 설립해가지고 입찰을 참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럼 반대로 경매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을까요? 정말 많은데요.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전혀 발전적이지 않은 의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. 뭐 할 때마다 모든 걸 의심을 하는 거죠. 명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진짜 그렇게 돼요. 의심의 태도로 오신 분들은 좋은 걸 알려드려도 그게 좋은지 모릅니다. 왜냐면 안 좋은 면을 보거든요. 그런 분들은 경매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경매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, 물론 이제 그게 다 위임이 가능하지만 의심하는 분들은 위임하는 것조차 의심을 하세요.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본인 스스로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. 남들을 다 의심을 하니까. 스스로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. 생각 안 해도 되는 문제점들을 막 가지고 와서 이렇지 않나요? 저렇지 않나요? 물어보고. 그런 분들은 가장 대표적인 경매를 하면 안 되는, 또는 하기 어려운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는 사람 간의 갈등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태도이신 분도 있지만, 그 문제 자체를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.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기보다 그냥 퍼져버리시는 분들, 그냥 포기를 해버리시는 분들은 경매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왜냐면 경매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건 법원에서 하는 거지만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고 명도해야 될 대상이 또 있고 이렇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임차인분이 살고 계신데 이분이 많은 돈을 날렸어. 낙찰자인 우리한테 찾아와서 이사비를 무리하게 요구를 해. 그런 경우가 됐을 때 본인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. 과정 자체가
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이시고 힘드신 분들은 사실 이게 낙찰이 돼도 한 건 제대로 해결하기도 전에 너무 힘들어져 버려서 다음 걸 못합니다. 경매라는 건 결국 반복해서 계속 만들어가야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건데 한 번 하고 말면은 이도저도 아니게 되거든요. 경매로 스트레스 받을 에너지를 다른 데 투자했으면 오히려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기까지 해요. 가르치는 입장에서.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. 남한테 의존하는 사람, 전문가한테 의존하는 사람들. 이런 분들이 진짜 위험한 건데 많은 경매 학원들에서 뭐 공동 투자, 불법 컨설팅 이런 거를 하는 게 이렇게 남한테 의존하는, 특히나 강사분들,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의존하는 분들이 위험한 거거든요. 위임해도 되는 건 다 위임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성했지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가격 조사, 그리고 입찰가 결정. 요건 본인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거든요. 근데 이것까지 맡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경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전문적으로 컨설팅이라고 해서 수수료를 받고 합법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합법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무조건 수익 나는 가격을 결정해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가격 결정은 전문가가 했어도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금을 지급한 사람이 져요.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알고 맡기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걸 안 맡기시길 권장드리고 맡기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다 라고 하면은 본인이 더 레벨업을 해서 경매를 스스로 하시든 아니면 경매를 그냥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하지 않을까, 본인 투자금이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 네 번째는 경매를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권리 분석에 대해서 판결문을 뜯어보고 최근 판례, 새로운 판례들이 있지 않은지 막 찾아보고, 이거는 투자라기보다는 경매를 학문적으로 교수가 되려고 하시거나 자격증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. 그런 분들은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대학교라든지 평생교육원 이런 데를 가시면 심도 있게 배우니까 가셔서 교수님들한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권리 분석할 때 제가 모르는 질문을 하기도 해요. 근데 그분들은 그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매라는 거를 깊이 배운 거거든요. 권리 분석을 깊이 배운다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깊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못합니다. 오히려 문제가 없는 물건도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뭔가를 배울 때 깊이 있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경매 투자랑은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최대한 좀 그걸 없애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이게 또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. 마지막 하나 더 추가되는 게 급하게 돈을 불려야 되는 상황이신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조바심이라는 게 내재돼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 판단에 오류가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입찰가를 잘못 쓰든 서류를 뭐 준비를 안 하든 권리 분석에서 실수해서 보증금을 날리든 이런 실수들을 할 수 있고요. 잘 낙찰을 받았을지라도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언제까지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요. 특히나 아파트는 그나마 괜찮지만 아까 말씀드린 상가, 아파트형 공장, 뭐 빌라 이런 것들은 3개월로 계산을 했는데 5개월이 걸릴 수도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.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렸을 때 이분들은 멘탈이 좀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. 급하게 돈을 불려야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경매 시장에서는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. 약정된 날짜가 없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 들어오더라도 아파트 위주로 보시고 팔리는 게 좀 확실한 물건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이게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네. 손절하고 빨리 팔고 싶다고 해도 부동산은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옵션이 있긴 하지만 코인이나 주식보다 훨씬 안 좋긴 하죠. 그게 부동산의 단점이죠.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도 낙찰을 이미 잘못 받고 오신 분들도 몇 계셨잖아요. 그런 분들이 좀 상담을 해보면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. 매도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점들도 얽힐 수 있습니다. 그게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하셔야 예상보다 더 빨리 팔리기도 하고 예상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기도 하고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경매에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네. 단기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유를 하면서 시세 차익까지 갖고 가시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장단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의 장점이 일단은 훨씬 더 많습니다. 지금 시장 분위기에선. 왜 그러냐? 잘 안 팔리니까요. 그래서 이제 단기 매도의 단점이 나오는데 시장 분위기가 지금처럼 좋지 않을 때는 언제 팔릴지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.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. 내가 정말 싸게 내놓을 수 있으면 그 중에선 가장 먼저 낼 확률이 높기는 하겠죠. 다른 단점은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 시세 상승에 따라서의 차익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누릴 수가 없죠. 단기에 팔아버리니까. 두 가지의 단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온 상황인 건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싸게 내놔야 팔리는 거고 시간이 지나서 이게 가격이 정상화가 되면 그때 좀 갖고 갈 거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생기거든요. 많은 수강생분들이 단기 매도를 선호하는 장점은 뭐가 있냐면 주택수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겠죠. 팔고 나면 다시 원래 주택수대로 회복을 하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전세나 뭐 월세로 회수하는 것도 있지만 매도하고 났을 때 회수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죠. 보증금이라는 건 결국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돌려드려야 될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. 좀 안정적으로 내가 현금을 불려 나간다라는 구조에서는 단기 매도가 제일 좋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세 번째는
단기 매도를 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나 보유세, 종합부동산세, 양도세에 적용을 받지 않죠. 주택을 팔았으니까 다주택자가 되는 포지션이 아닙니다. 여러 가지 대출부터 해서 세금에서 무주택으로 또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사업자로 단기 매도를 하는 거라면 기존에 갖고 있던 비과세를 노리고 있는 대형 아파트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또 있겠죠. 단기 매도 기준으로 장단점을 살펴봤고 2년 보유 또는 장기 보유를 하겠다라고 하면 월세 세팅이나 전세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실이 날 우려는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내가 신경 쓸 게 좀 줄어든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겠고, 어쨌든 지금 가격은 싸져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는 시세 상승을 같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반면에 단점은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택수가 늘어난다는 점. 주택수가 늘기 때문에 세금이라든지 대출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집을 팔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돈들이 깔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 투자금이 묶이는 거죠.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죠. 돈이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. 그런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단기 매도와 장기 보유 관점에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, 단기 매도에 적합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? 주택수를 늘리는 게 안 되시는 분들, 뭐 청약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세 대출을 받은 상황이거나 뭐 생활안정자금 이런 대출 받으신 분들은 주택이 취득되는 순간 이제 회수 조치가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, 돈을 벌기보다는 한 사이클을 빠르게 돌려보는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기 매도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죠. 경험치가 주는 가치도 되게 큽니다. 부업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한 사이클을 돌려봤다라는 분들과 해보지 않은 분들이 입찰할 때, 뭔가 투자를 할 때 자신감의 정도가 아예 다릅니다.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, 반대로 내가 보유, 어떤 분들한테 이제 적합하냐면 실거주 집을 경매로 찾아보시는 분들은 내 자본금 안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좋은 물건을 보시는 게 좋겠고, 그 좋은 물건 중에서도 84제곱보다는 이제 대형 평수를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형 평수가 요즘 정말 많이 싸게 되더라고요. 새로 짓는 아파트들도 대형 평수가 잘 없어요.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 평수에 대한 희소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여유 자금이 좀 많으셔서 경매로 아파트를 사더라도 여기에 투자금이 다 묶이지 않는 분들, 돈이 여기에 다 묶이면 내가 어쨌든 이 돈이 묶임으로써 다른 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나눠가지고 사실 수 있는 분들은 보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,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월세 흐름을 선호하시는 분들, 이분들도 대부분 이제 자본금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. 현금이 있는데 월세 흐름은 좀 부족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돈이 좀 묶이더라도 좀 투자를 해놓고 월세 받는 거를 선호하시거든요. 수도권에 있는 빌라를 싸게 사놓고 월세 세팅을 하고 나면 수익률이 상당합니다. 왜냐면 매매가는 정말 싸게 받을 수 있으면서 월세는 꽤 높거든요.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. 아파트형 공장, 뭐 상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40% 30%에 낙찰되는 것들이 많아서 월세 시세보다 한 10만 원 정도만 싸게 내놔도 거래가 될 수 있거든요. 지금 위기라는 데서 경매 시장은 기회가 열리니까 그런 물건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. 위기가 왔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,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얘기들이 많았어요. 저희가 또 강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. 네. 그래서 저희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세미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? 네네. 네, 세미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작년 세미나 때 저희가 잘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름대로 아쉬웠던 부분을 다 보완을 했습니다. 도움 주시는 분들도 많이 섭외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함 없게 세미나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, 강연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. 저희 리치스쿨의 방향성, 딥시, 그리고 새로운 강사분들 소개 자리가 있을 예정이고, 25년도에 어떤 물건들에서 기회가 열릴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릴 것 같습니다. 그 외적으로도 우리 단타매도 성과가 있으신 교육생분들이 올라오셔서 단타매도 성공 사례, 스터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,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서울 지역의 단타매도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린 뒤에 2부에 넘어와서 우리 법무사님의 지분 특강식으로 이제 준비가 될 예정이고요. 제이님이 올라오셔서 공간 임대에 대한 얘기들, 그리고 주거용 공간 임대에 대해서 수빈님이 올라오셔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. 강연이 다 끝나고 나서도 추첨식이라든지 사진 촬영, 뭐 선물 증정 1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. 2월 22일 오셔서 많이 즐겨주시고 재미와 어떤 유익함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연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모든 강의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.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